이런 거죠. 야, 인마, 6.25 때 말이야. 소련은 참관단만 있었어. 소련군 간부들만, 몇 명 와 있었지. 우리는 말이야, 모택동 아들까지 참전시켰어. 중국은 화가 났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소 닭 보듯 하네, 김정은이.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이요, 갑자기 우리나라에 에다 대고, 자, 무비자로 우리나라에, 중국에 들어와도 됩니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비자라는 건 사실 굉장히 특혜입니다. 15일 동안 관광이든 뭐든 어떤 목적이든 어쨌든 비자 없이 중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니, 중국이라는 나라가 갑작스럽게 왜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럴까요? 중국은 바로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수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외교부는 전랑 외교라고 하죠. 그냥 입에서 거친 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아나무인격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대해왔던 중국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의 K-팝, K-드라마, K-컨텐츠를 그대로 무단으로 베껴서 장인애들 프로그램으로 만들고도 얼굴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중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K-팝 다 막아놓고, K-드라마 다 막아놓고, 다 우회적으로, 불법이죠. 가져다 보고서는 이 드라마가 어떻다, 저 드라마가 어떻다, 품평을 해대면서 비난을 하던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진호 전투, 바로 한국 전쟁에서 자신들이 들어와서 인민군과 함께 우리 국군과 그 다음에 미군과 연합군과 교전을 벌였던 그 전투를 미화하는 영화를 만들고, 이런 정말 포악하고도 정말 불법을 자행하는 사기 집단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매년 중국, 일본, 한국, 동아시아 3국의 국민들에게 서로의 호감도를 조사하면 일본에 대해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점점 매년 높아가고 있는데 중국은 매년 호감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국이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무비자를 선언한 겁니다. 그냥 이게 협상이 아니라 선언이라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비자와 관련돼서는요, 끊임없이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상호주의예요. 네가 그걸 들어주면 우리도 들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주중 한국 대사관도 몰랐다는 거예요. 무비자 선언을. 물론 우리만 딱 한 건 아닙니다. 9개국이 이번에 무비자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그 9개국 중에 한국 하나의 나라로 들어간 건데, 사실 그 8개 나라가 인구가 굉장히 작아요. 어마어마하게 작은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가 중국에, 예를 들어 무비자를 했을 때 중국에 미치는 어떤 경제적 영향, 외교적 영향, 외교적 영향이야 자신들의 우방국을 만드는 거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도, 그 안에 9국의 전체적으로 GDP, 그러니까 9국을 비교했을 때 GDP라든지 외교적인 어떤 그런 레벨이라든지 G20 안에 포함된 여부라든지 이런 걸 비교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이슈가 될 수 있었던 이번 무비자 지금 저기였고요. 선언이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 하는 식으로 쉐쉐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중국이 한국이 이쁘다고 갑작스럽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엄청나게 많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중국의 비자는 사실 악명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다시피 직장, 학력, 부모, 배우자 직업과 나이, 이런 개인정보를 전부 다 요구해서
아이씨, 내가 안 가고 말지 하는 욕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깐깐하게 굴었습니다. 단순 여행 목적에도 10만 원이 넘는 사설업체 비자 대행을 쓸 정도로 이게 발급 요건이 까다로웠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두 다 안 한대요. 그냥 15일 동안 비자를 면제해 준대요. 자, 그러면 이 중국이 어떠한 속내를 갖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대중국 그 이미지를 개선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북한의 러시아 전 용병 참전이에요. 이건 중국으로서는 참 깜짝 놀랄 일이지요.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까지 등거리 외교를 했어요. 주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스스로 주권국가야, 자주 주권국가야 라고 선언을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양쪽을 계속 오고 가며 밀당을 하면서 얻어낼 것 얻어내는 그런 외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5대5는 아니에요. 중국의 비중이 훨씬 높아요. 러시아보다. 그건 땅이 접해져 있는 면적과도 비례해요. 땅만이 아니라 강으로도 얘기하면 압록강과 두만강이 있고 접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사실 거의 다 중국과 맞대고 있지 러시아는 끝에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접촉면으로 보더라도 왜 접촉면이 중요하냐? 그만큼의 물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인적인, 물적인 그런 교류가 그 면적, 접촉면만큼 사실은 교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아이고 이거 주면은 조금 북한이 좀 말 좀 듣겠지 한 1년 말 듣겠지 하면서 이제 이 물자를 조금씩 이제 쥐락펴락 했잖아요. 근데 북한이 말이죠. 그런 중국을 도외시하고 러시아에 참전을 한 겁니다. 이 참전이라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야 인마 6.25 때 말이야. 소련은 그야말로 참관단만 있어서 저 비행기 때문에 비행기 교관을 포함을 해갖고 전략 전술과 관련돼서 지도를 좀 하려고 그 간부들 소련군 간부들만 좀 몇 명 와 있었지. 우리는 말이야 모택동 아들까지 참전시켰어. 얼마나 많은 말이야 말이야 인민해방군 인민해방군 아니었어요. 당시에 참 북한과 소련과 중국은 비겁합니다. 미국과 유엔군을 외세라고 몰아붙이기 위해서요. 소련은 절대 참전하지 않았다. 파견하지도 않았다. 라고 거짓말을 했고요. 중국은 인민해방군이 아니라 자원봉사 하듯이 마치 자원봉사라는 뭐 그런 식의 명목으로 자원했다. 형제국을 돕기 위해서 중공의 지도부가 명령한 정식 군대가 온 게 아니라 팔로군이 온 게 아니라 자원해서 형제국인 북한을 도우러 왔다. 이건 외세의 개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포장에 불과하지. 지금 그 포장하면서 장준호 전투 미화하는 영화는 왜 만들었대? 자기네 모택동 아들 죽은 걸 왜 그렇게 미화시킨대? 아무튼 중국은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이러다가 완전히 밀착하네. 우리를 완전히 소 닭 보듯 하네. 김정은이 이거 균형이 안 맞는데 하면서 생각해낸 게 바로 우리나라에 일단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미일과 관련돼서 그 역대 어떤 정권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미일 공조에 어쨌든 뭐랄까요, 이 틈새를 노려본다. 1. 그리고 북한에다 대고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너 계속 러시아하고만 놀아? 알았어, 우리도 대한민국하고 놀 수 있어. 라는 대북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반도체와 관련돼서 중국 기업에 간 우리 교포?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체포됐잖아요. 뭐 한두 번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도 상당히 지금 중국에 대한 이미지,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지금 또 나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비자를 면제시킴으로써 어떤 전기를 좀 마련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어떤 획책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호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압박을 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대고 무비자를 행하라. 근데 전혀 없진 않아요. 우린 제주도는 지금 일정 기간 중국인에 대해서 무비자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식으로 얘기하면 육지 대한민국에도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우리 육지에도 무비자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어쨌든 정치, 경제, 외교적인 함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뭐 이걸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속셈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그런 속내, 검은 속에 우리가 그대로 그냥 휘둘리진 않는지, 경계를 하면서도 앞으로 미칠 또 경제적인 영향이나 외교적인 영향, 우리도 어쨌든 중국을 이용해 먹을 가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좀 더 똑똑하고 사태 파악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유연하게 중국과의 지금 이 프로포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